우리 정치사 70년에 도둑이 포조를 잡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는지요? 제가 과문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바로 엊그제죠.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행스럽게도 감옥에는 가지 않았던 조국이가 나와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저께지요. 부산에서 조국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야 할, 아니죠. 감옥에 있어야 할 범인이 누구는 범인도 아니다, 이거는 아주 잡스러운 잡범일 뿐이다라고 비하를 하던데, 국가 공권력인 포졸, 검찰을 없애겠다. 자신이 민정수석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에 검수완박을 외치던 사람이 마음껏 하더니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국이가 정치 사상범이고 정치범입니까?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아주 지저분한 그 사건에 연루되는 좀도둑 잡범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검찰을 독재를 종식시키겠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입 벌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뚜기 망둥이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선거가 이제 마이너스 55, 선거일을 5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 검찰 독재와 싸우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정치범이고 사상범입니까? 조국이? 단순히 자녀 비리, 입시 비리에 연루된 아주 지저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이가 검찰 독재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조국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정경심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처벌을 받았고 4년을 받았다가 거의 다 수감 생활한 이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독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정경심이라든가 또 조국이 재판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판사 한 명이 정경심하고 또 조국이를 같은 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다른 판사들이 재판을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 와서는 조국이가 부끄러움을,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지요. 어떻게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사법 독재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나면 항상 조국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판결에 겸허하게 수용하고 상위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 이것은 이제 대법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는 것. 검찰이 당신의 말대로 독재를 펴서 강제로 기소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내리는 것은 검찰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형법 교수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검찰 독재를 운운합니까? 판사들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조국의 이런 주장이라면은 이제는 사법 독재 운운해야지 왜 검찰 독재를 앞장서서 싸우고, 이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판사도 1심에서 2심에서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질이 너무나도 나쁘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형법 교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법 심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한 번도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자기 변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바라보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이 내가 이런 잘못을 다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지를 타는 길이다 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신당을 만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민주당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과 같이 방탄 옷을 입기는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 말로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잘하면은 의원 배지를 달아보기도 전에 판결이 5월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재명처럼 무조건 4월 10일 총선에서 정당의 지역구로 나오든 아니면은 비례를 통해서 나오든 배지를 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이 지구상 제대로 된 나라에서 감옥에 가 있거나 또 감옥에 갈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든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오로지 한 가지. 방탄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더럽고 추한 정치를 희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감방에서 당을 만들겠다. 또 조국이도 엊그제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같은 DNA, 유전 인자를 가진 송영길, 조국, 또 그 이외에도 많죠. 우후 죽순처럼 당을 만들겠다고 나서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창당을 선언하자 신문과 방송에서 한결같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야당 편의 그 논조에서도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조국의 강 되돌아가는 꼴이다. 민주당 조국 신당 창당에 난감을 표하다. 조국 행보, 잡범이 정치범 코스프레한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뭘 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국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함에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이 하고 있는 말은 어쩌면은 이재명과 아주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조국은 과거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최저수석을 했었죠. 현실 정치에 본인은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자기는 맞는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현실 정치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맡은 바 있었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조국에 지저만 하고
감추었던 그런 더러운 추문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되니까 본인이 굳어지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정경심이 감옥을 갔는데 판결문에서 어떻습니까? 정경심과 공범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면 조국이도 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 차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배지를 달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겠다. 아니 이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창당 선언할 때에 불쏘시개 발언을 했었죠. 나는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리고 노무현 그 묘지 앞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큰 돌 들고 불쏘시개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조국은 그렇게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역구에서 반은 연대로 1대1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총선을 내가 치르겠다 이렇게 창당 선언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염두에 두고 한 그런 말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앞선 기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난감한 표정이지요. 정권 심판론을 갖다 내세우면서 몰아붙여야 할 텐데 아니 조국의 강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조국은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정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세워졌었습니까? 만들어졌었습니까? 그들 말대로 대한민국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보세요. 조국 씨, 대한민국을 운운하기 앞서서 자녀 입시 비례라는 것은 아주 치졸한 이거 너무 지저분한 그런 범죄 아닙니까? 또 그 자기 집안에서 학원 운영했을 때에 교사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는 것. 아니 당신 돈 많다며. 장학금 받을 때에도 우리가 돈 한두 푼을 갖다가 생각해서 장학금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교사 채용하면서 뒤로 돈 받았잖아요. 그거 재판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당신은 정치 사범이 아니고 사상범도 아니고 아주 지저분한 좀스러운 그런 잡범으로 재판받는 거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용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참 좋은 얘기지요. 갈등.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도를 들겠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 그러면서 조국이 하는 얘기가 나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도 더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다. 끝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손길을 내밀면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하는 속내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단히 회의적인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판사의 심정이 어때서 구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사범인데 잡범인데 2년의 징역을 받으면 거의 99%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조국만은 밖으로 내돌리고 있는지요? 배지 달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조국이는 설령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승리를 하기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일축해버렸었죠. 아무리 조국이가 지지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연합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박홍근이 한 얘기죠.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국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인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다.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도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서 제발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국에 관해서는 절대 합류시킬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범도 아닙니다. 사상범도 아닙니다. 하나의 단순한 비리 잡범이죠. 아니, 자녀 입시 서류를 조작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심이 처벌을 받았고 공범이라고 조국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리고 집안이 운영하고 있었던 웅동학원인가요? 아니, 받아먹을 것이 없어서 돈도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는다?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 아닙니까? 교사를 채용하는데 후학을 가리키는 교사에게 뒷돈을 요구한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정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 독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국 씨. 지금 당신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상범입니까? 아니면은 정치 활동을 하다가 그 정당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받는 재판은 아주 간단한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피하고 1심이 3년 2개월이 걸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지요. 정말 어쩔 수 없다라면은 당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독재 운운하고 있는데 당신은 형법 교수이고 형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검찰 독재입니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재판에 올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누굽니까? 검찰이 내립니까? 사법부가 내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사법 독재라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자녀애들에게 아니 당신 엊그제 그런 얘기 하대요. 네 식구가 모두 난도질을 당했다고. 아니 네 식구가 다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아니 그 문제를 왜 가족들이 온통 난도질, 도륙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도륙. 아니 멀쩡한 아들, 죄가 없는 아들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딸, 조민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조민이를 갖다 기소시킵니까? 장학금도 부정으로 받았고 본인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의사 자격도 박탈이 됐었는데 4명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후한무치라는 표현도 적당하지가 않다. 더 강한 그런 표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한무치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논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조국 씨, 당신이 신당 만드는 것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바로 눈앞에 두면서도 그 사이에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4월 10일 전에는 절대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 그때에 이재명이처럼 배지를 달아보겠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당신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거가 55일 남았습니다. 우후 죽순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신당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창당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정당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홍준표가 얘기했듯이 포말 정당 세우긴 하지만 바로 가로로 흩어져 버리는 포말 정당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